정운찬 전 총리 김건희, 줄리. 일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충격적인 둘의 관계. 오늘도 바빠서 이제야 내용을 정리한다. 열린공감TV 8월 9일자 줄리와 총리편 요약이다. 열린공감TV는 김건희가 대학생 시절 동기생들을 찾아 인터뷰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그중 상당히 중요한 제보를 한 여성, 제보자 김씨, 위 증언에 주목해 취재의 폭을 넓혀간다. 열공의 취재 결과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줄리와의 연결점이 있다는 것은 지난 방송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 김씨라는 제보자 역시 조남욱 회장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증언을 한다. 조남욱 자신도 삼부토건 회장이었지만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재벌들에게 젊은 민간인 여자들을 붙여준 게 조남욱이라는 것이다. 그런 회장님들은 술집 여자들에게 질려서 보통 여자애들, 즉 민간인들을 재벌에게 붙여주는 역할을 조남욱이 많이 했다고 제보자는 말한다. 그건 분명히 자신의 이권을 위한 것이었을 거라 생각된다. 재벌과 검사들 소위 기득권 카르텔에게 술집 여자 말고 보통 여자, 즉 민간인 중 젊고 예쁜 여자들을 붙여주는 중매인들이 조남욱 회장 말고도 많았는데, 특히 르네상스 나이트클럽 삼부토건이 운영했었다고 알려져 있다. 입구 앞에 명품샵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한다. 비싼 명품백이나 옷을 사러 오는 젊은 여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파티를 가자고 제안하는데, 그 파티라는 게 가보면 재벌, 검사들이 앉아있는 곳이었다고 제보자는 말한다. 그래서 김건희 역시 꼭 술집 여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재벌들과 인맥을 쌓게 되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갤러리 사업 관계자인데, 이 사람은 김건희와 언론과의 유착에 대해서 알려준다. 당시 27세 여성이 남편이 검사라며 말단 큐레이터로 들어왔는데 스캔들을 포함 많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국민일보 기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큐레이터가 유학을 갔다는 등 특정 큐레이터를 띄워주는 기사를 써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김건희는 나중에 대형 프로젝트 전시를 성공시키며 승승장구했는데, 미술계 사람들은 이런 전시는 막강한 스폰서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2003년에는 삼성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했고, 같은 해 일본 오사카 문화원 후원 전시 등 활발한 활동을 한다. 경기대 졸업 후 단국대 출신이라 거짓말을 하며 말단 큐레이터로 시작한 김건희가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큰 전시를 도맡아 하게 된 경위에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김건희는 그림에 관심이 없었고 어떤 날은 성형으로 퉁퉁 부은 얼굴로 나타나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할 거라 말하는 등 그녀는 정상적인 노력과 실력으로 출세한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녀의 경기대 동기들부터 갤러리 관계자들까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2008년이 되면 그녀는 이름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바꾸고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를 맡아 블록버스터급 대형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또 한 번 비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제보자에 의해 김건희와 정운찬 총리와의 관계가 드러난다. 어떤 날 차 안에서 김건희가 너무나 살갑게 정운찬 총리와 길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열공TV는 정운찬 총리를 취재한다. 방송에서 정 총리와의 인터뷰는 상당히 길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기자의 소개로 단체 공연 관람한 사이라고 했으나 제보자의 말을 전하며 재차 묻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말을 더듬기 시작한다. 단체로 공연 관람하는 팀에서 만나 너무나 편하게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기 어렵고, 게다가 정 총리는 총리급, 서울대 총장급 거물이다. 이런 거물급 인사가 30대 여성과 사적인 대화를 오래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열공TV는 조순, 정운찬이 갤러리를 관람하는 장면과 함께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사건을 들고 나온다. 당시 신정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이라며 평행이론 같은 이야기로 방송은 끝을 맺는다. 방송을 보면서 역시 한국의 기득권 카르텔은 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아 법 위에 군림하며 재물과 여자에 취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아주 일부의 여자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종의 치세는 아들인 세조에 의해 일대 만에 무너졌고,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 공신들은 김종서를 비롯한 사육신의 가족 중 남자는 다 죽이고 예쁜 여자는 첩이나 종으로 취해 성적 놀이개로 삼았고 못생긴 여자들은 죽이거나 노비로 팔았다.
이후 조선은 말로는 도덕을 부르짖었지만 그 도덕을 이용해 도덕을 지키려는 자들을 죽여나갔고 결국 조선 후기로 가면 세계 최빈국, 최저질국이 되어 안동 김씨 등의 첩들이 관직을 팔아 돈을 챙기고 상납하고 권력을 쥔 신하들이 나라를 팔아 사익을 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의 조선이나 지금의 한국이나 위대한 조선의 지배층은 법 위에 군림하며 개혁파를 척살하고 일본을 숭배하며 사익을 취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몇 안 되는 개혁파 중 살아남은 것은 이제 몇 명 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개혁을 입에 담으며 온몸으로 개혁을 저지하고 기득권이 되려는 자들이 민주당에도 득식을 거리지 않는가. 그래봤자 언론과 법조계를 움직이는 재벌에 비하면, 그리고 그들의 개가 되어 표창장 하나라도 건지려 10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법조 까르텔과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금융 까르텔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임에도 말이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며 누구나 단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여전히 어떤 사람의 단점은 언론의 마녀사냥으로 생겨나기도 한다. 김부성과 해경궁 김씨 사건은 둘 다 고소인이 스스로 소를 취하했고 검찰조차 불기소로 처분하며 재판까지 끌고 가지도 못했다. 그런 일을 겪으며 이재명은 공약을 모두 이행해 나갔고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굵직한 정책을 입안하고 달성했다. 개혁을 바라는 이들, 조선의 흑수저들은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재명과 추미애의 건승을 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 국민의힘과 손잡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입당 시점에 대해선 입당 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분과 소통하고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제가 지루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입당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는 그 보도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맞는다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선 모두 다 원팀이 돼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위원장이 꺼낸 11월 입당서를 참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두 번 짧게 뵈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듣지 못했다며 결정은 제 몫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회동 제안에 대해선 제가 어느 정도 거취를 정하게 되면 뵙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지금 뵈어도 특별히 나눌 얘기도 많지 않다고 난색을 보였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처음에는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올라가면 기분이 괜찮고 내려가면 왜 이런가 싶다고 농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며 민주당 경선의 컨벤션 효과도 어우러져 있고 저도 나름대로 냉정하게 판단해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 이재명 지사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 치고 나오시니까 결과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권 주자들이 자신의 경험 부족을 지적한 데 대해선 검사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필드에 대한 분석과 이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분들이 경제사건 다루는 검사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말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한편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 위혹을 풍자한 이른바 줄리 벽화에 대해 그림 그린 사람이 혼자 한 행위라고 봐야 하나라며 저 사람들 배후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생각했다 고 했다.